자, 안녕하세요. 송영세무사입니다. 요즘에 연말 영상 끝나고 뭐 지급 명세서나 이런 것들 잘 제출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약간 여유를 가지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금 일찍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는 또 우리의 신고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최근에 아시안컵 축구가 끝나고 나서 그 감독이었던 이제 클린스만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요 분이죠. 이제 그 아시안컵이 끝나고 나서 국가대표팀 운영이나 경기 결과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경질 문제가 나왔었고, 동시에 이제 위약금에 대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참 시끄러웠죠. 여러 그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욕이란 욕은 다 먹었고, 그래서 이제 경질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약금 얘기가 나오고 나서는 동시에 세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과거 외국인 국가대표 감독하고는 좀 다르게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본인이 거주하는 나라에서 원격으로 감독직을 수행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적게 나왔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들을 정리해 보면 대략 이래요. 그래서 이제 경질을 했는데 이렇게 경질을 하게 되니까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해지에 따라서 위약금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대략 한 70억 원 정도의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이제 이분이 계속 감독직을 본인이 거주하는 나라에서 있으면서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원격으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국내 체류일이 짧아져서 세금이 굉장히 많이 절감됐다. 이러다 보니까 세금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국내 체류를 안 한 게 아니냐. 뭐 요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볼 거는 뭐 요 정도예요. 일단 클리스만 전 감독이 받는 위약금은 세금의 대상일까 하나 하고요. 그리고 뭐 뉴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내 체류일이 세금에 어떤 효과를 미칠까? 그리고 한국의 세금은 얼마나 내고, 그리고 정말 뉴스에서 나오는 의혹처럼 클린스만 감독은 절세를 위해서 국내 체류일을 줄여가면서 원격으로 감독직을 수행했을까? 그러니까 요거죠. 그 차례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먼저 이렇게 받은 위약금이 세금의 대상일까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소득세법을 보게 되면 뭐 아시다시피 이제 종합소득을 구성하고 있죠.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종합소득 중에 기타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타소득은 여러 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소득을 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위약금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위약금 역시도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건 맞고요. 이렇게 과세 대상이 되는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원천 징수를 하죠. 원천 징수 세율은 지방세 포함해가지고 22%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가 되면 이렇게 원천 징수로 끝나고,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뭐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입니다. 이건 지방세까지 포함하니까 이렇게 49.5%까지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대상은 금액 자체가 7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300만 원은 초과하게 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역시도 신고 대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 이 외국인에 대한 과세에서 국내 체류일에 대한 문제가 왜 나올까라는 건데, 일단 소득세법을 보게 되면요. 이 납세 의무자를 정하고 있을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고 있어요. 이 단어는 국내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이렇게 안 썼죠.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국적이 중요한 건 아니고 세법에서 얘기하는 거주자에 속하게 되면 국내 세법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밑에서 보면요. 거주자를 얘기할 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183일은 1년 365일 중에 절반 이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183일을 국내에 체류를 하게 되면 거주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체류를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183일보다 적게 체류를 하게 되면 비거주자가 되는데, 물론 요거는 좀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구분하는 기준들이 여러 개가 더 있는데, 일단 오늘은 단순하게 이렇게만 구분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이걸 왜 구분하느냐 하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거주자가 되느냐 비거주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금액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국내 체류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세금을 얼마나 낼까 하는 거죠. 일단 클린스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이래요. 그리고 소득은 한국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러니까 요것도 왜 말씀드리냐면 요 전 단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개인의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국내 원천 소득이란 얘기는 한국에서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클린스만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지금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의 세금에 납부 의무는 있어요. 근데 그게 규모가 얼마나 될 건지에 대한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클린스만이 183일 이상 체류를 해가지고 거주자로 인정됐을 때 얘기입니다. 이제 요때는 본인 받았던 연봉은 제외하고요. 요거는 이제 인적용역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외하고 지금 위약금 70억 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면 요건 기타 소득이고요. 300만 원을 초과하니까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도 있겠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게 되면 현행 최대 세율인 아마 49.5%가 적용될 거고요. 단순히 계산한다 그러면 약 한 34억 원의 세금이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이 금액을 한국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클린스만이 이제 비거주자로 인정이 되게 되면 기타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로 22%만 내고 끝나요. 그래서 그 금액이 한 15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일단 한국의 소득세법도 봐야 되는데 이 조세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와 국가 간의 조세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지금 클린스만이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한미 조세조약이 있겠죠. 그러면 보통은 이 조세조약이 우리나라 국내 세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먼저 조세조약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소득세법을 봐야 되는데 여튼 요 문제는 어려우니까 결론적으로는 22%로 종결이 된다는 거죠. 비거주자일 때. 그래서 결국 클린스만은 지금 현행 상태에서는 비거주자가 될 확률이 높죠. 따라서 결국에는 34억 대신에 15억만 세금을 납부할 것 같은데 과연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금 적게 내려고 국내 들어오지 않고 원격으로 감독직을 수행했을까 하는 문제거든요. 클린스만은 뭐 잘 아시겠지만 독일 국가대표였죠. 그리고 독일에서 살다가 중국계 미국인하고 결혼하면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갔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미국의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 미국 국적을 취득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를 하고 있대요. 미국인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소득세 규정을 봐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개인에 대해서 소득세를 두 가지를 내야 돼요. 하나는 연방소득세, 그리고 또 하나는 거주하고 있는 주에 따라서 별도의 소득세를 내야 되죠. 잠시 미국 세율을 좀 보게 되면 요거 이제 연방소득세, 미국의 연방소득세 세율표거든요. 여기서 보면 연방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여기 텍스 레이트 있잖아요. 맨 끝에 37%가 최고 세율이에요. 요거는 이제 각 주별 인컴 텍스 레이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득세율 표인데, 아니, 그림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뭐 주마다 각각 그 소득세율을 별도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클린스만이 거주하고 있는 여기죠. 캘리포니아. 요 캘리포니아 주는 13.3%예요. 이게 전체 미국의 주를 보더라도 가장 높아요. 캘리포니아 주가. 그래서 결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클린스만은 연방소득세, 그러니까 소득을 벌어들이게 되면 연방소득세 37%하고 주소득세, 캘리포니아 주죠. 13.3%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합하면 50.3%의 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보죠. 클린스만이 절세를 위해서 원격 감독을 했을까 하는 문제인데 일단 한국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죠.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체류 기간이 183일보다 적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됐을 경우에는 일단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기타 소득으로서 22%의 원천 징수를 당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는 22%를 내고요. 그리고 그 소득을 미국으로 가져가면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3%의 미국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요거 낼 때는 한국에서 냈던 요 22%를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28.3%만 납부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치면 결국 클린스만은 지금 현재 50.3%를 내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클린스만이 국내에 들어와서 거주를 하면서
감독직을 수행했다고 치면, 즉 한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일단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으니까 한국에 49.5%의 세금을 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소득을 미국으로 송금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여기 지금 37% 요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그 뒤에 말씀드릴게요. 미국으로 송금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한국에서 냈던 49.5%를 빼주고 세금을 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9.5%의 세금만 부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연방소득세가 있고 주소득세가 있는데, 연방소득세는 상관이 없는데 주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 주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에 적용을 하게 돼요. 근데 한국에서 거주자가 인정이 되면 캘리포니아 주는 거주자가 아니란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따라서 주소득세가 적용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연방소득세 37%만 적용이 되는 거고, 그렇게 37%만 적용이 되면 이미 한국에서 49.5%를 납부했기 때문에 더 낼 세금이 없게 되는 거죠. 단순히 비교를 하게 되면 오히려 원격 감독직을 수행 안 하고 기타 과거 감독들처럼 한국에 거주하면서 감독직을 수행했을 때가 세금이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클린스만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원격 감독을 했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이건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들어오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언론 보도처럼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매우 전략적으로 원격 감독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있죠. 한국에 들어와서 감독직을 수행했으면 34억의 세금을 한국 정부에 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원격 감독직을 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세금을 얼마 냈느냐는 차치하고 한국 정부에 낸 세금은 15억밖에 안 될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2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20억 정도가 한국 정부가 세수 수입을 얻었다면, 20억이면 예를 들어 대학교 등록금 내기가 어려운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도와주더라도 도대체 몇 명을 도와줄 수 있는 돈이냐는 거죠. 제가 가능한 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중립적인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문제는 중립적이기가 좀 어렵긴 하네요. 여튼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클린스만이 절세 전략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뭐 한국인 입장에서는 뭐 좋은 시각으로 보여지지는 않죠. 마지막으로 참고 삼아서, 만약에 내가 클린스만이었다면 그러니까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을 생각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긴 않겠죠. 뭐 들어오기가 싫다 그러면 뭐 안 들어오고 한국세법에서는 비거주자 지위를 인정하겠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말고 다른 쪽으로 주소지를 이전해가지고 과세를 당하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캘리포니아는 13.3%의 고율이잖아요, 세율이. 근데 굉장히 저율인 주도 있고요, 세율이 없는 주도 있어요. 따라서 그렇게 하면 클린스만은 뭐 최대 연방소득세 37%만 부담해도 됐겠죠.